우리처럼 사는 얘기, 우리들의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얘기.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진짜 이야기가 필요해. 살다 보면 마음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콘텐츠로 답해보는 팟캐스트 이야기가 필요해입니다. 오늘도 마케터 넷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승모근과 싸우고 있는 강세영입니다. 식욕과 싸우고 있는 손혜진입니다. 시간과 싸우고 있는 임보람입니다. 노화와 싸우고 있는 김선미입니다. 예! 지난화에 혜진님이 막 선미님에 대한 러브콜을 막 보냈는데 답을 하듯이 왔어요. 오늘은 넷이 함께 해보겠고요. 오늘 수다쟁이 고양이 반주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화에 저희가 작품 하나만 골라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근에 아주 뜨겁게 마무리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모자무싸라고 불리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모자무싸 방송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줄거리 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이야기 중심에는 황동만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구교한 배우님이 맡은 역할이고요. 황동만은 20년째 영화감독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만년 감독 지망생이고요. 근데 친구들은 계속 성공하고 영화감독이 되고 제작사를 운영한 대표가 되기도 하죠. 근데 동만만 그대로입니다. 20년째 시나리오를 고치고 투자도 받지 못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동만이란 캐릭터가 친구들의 성공을 온전히 축하하지 못하는 채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담아 뒷담아 악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막 틀어지고 20년간의 우정이 막 깨지려던 찰나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고윤정 배우가 맡은 기획 PD 변은하라는 인물이고요. 여기에서 은하는 겉으로는 유능해 보이지만 결핍이 많은 인물로 나와요. 어릴 적에 버려진 트라우마가 있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황동만을 만나면서 서로의 상처를 좀 치유하기도 하고요. 이들이 가까워지게 되는 중심에는 황동만의 작품도 있고 또 둘이 지금 베타 테스터로 참여하고 있는 감정 워치라는 물건도 있는데요. 그 둘은 자기 안에 숨겨진 감정을 정의하지 못하다가 그 감정을 서로 알아보고 공유하게 되면서 더 가까워집니다.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박혜영 작가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작품을 다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품이 나왔다길래 한번 볼까 했는데 제목이 사실 처음에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진짜? 뭔가 또 너무 길고 장황하고 지금은 모자무싸 이렇게 입에 잘 붙지만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근데 뭔가 이게 좀 성공한 사람의 자망 같은 느낌? 초보자면 이렇게 어렵게 안 지었을 것 같은데 어렵게 해도 보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다 보고 나니까 제목이 모자무싸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1화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황동만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막 봐 마라 했는데 1, 2화쯤에 누군가가 황동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 말에 설득이 되면서 황동만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또 대단한 드라마가 나왔군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주위에도 막 시작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도 박혜영 작가님 작품 다 봤거든요. 뭔가 좀 우울한 기운 같은 게 좀 있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영님이 추천해서 보기 시작했고 황동만의 민폐가 좀 짜증나긴 했지만 1화부터 내내 재미는 있었어요. 저는 뭔가 보람님이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보람님 이탈할 뻔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고요. 22화잖아요. 제가 6화까지 정착하지 못했어요. 재미는 있었지만 중간에 저는 이탈 포인트 좀 많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자무싸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한달음에 달려와준 선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작년 정도에 박혜영 작가님의 신작이 시작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부터 사실 쭉 기대했고요. 그리고 세영님과는 정말 정반대의 의견인데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라니. 이건 진짜 자신감이다. 보통의 드라마로는 이런 제목을 절대 쓰지 못할 텐데 이런 것을 내걸은 정도라면은 진짜 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인가 봐. 약간 신뢰의 플러스 1의 생각을 좀 하면서 더 기대하면서 사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화 업계 얘기고 영화 제작사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 선미님이 어떻게 봤을지가 좀 궁금하긴 한 거예요. 왜냐면 영화 관련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생태계를 잘 모르는데 그 일원 중에 한 명으로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현실감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에 물어볼 테니 한 번씩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목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목이 그럼 이게 아니었으면 뭐여야 될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인 작가야. 그래서 이제 막 세상에 드라마를 처음 내놔야 된다면 신인 감독 황동만이 되나? 진짜 후지다. 아니야. 나의 쓸모 이야기. 뭐 이런 거. 저도 제목이 되게 좋았어요. 전 박혜영 작가가 썼다는 사실을 모르고 제목만 먼저 봤거든요. 제목이 이러네, 되게 신기하다라고 봤는데 이제 박혜영 작가 거라고 해서 좀 신기했던. 저는 무가치함이라는 단어가 잘 안 쓰는 단어기도 하고 좀 철학적인 단어라서 그 부분이 좀 오글거린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틀어서 좋았거든요. 왜 우리 한때 막 쓸모라는 단어 엄청 유행이었을 때 있잖아요. 그걸 좀 틀어서 무가치함이라고 얘기한 건가? 약간 이런 거라서 저는 좀 좋았어요. 뒤에서 많이 얘기하겠지만 그 무가치함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저는 예술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쓸모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막 바쳐가지고 이걸 하고 있고, 약간 뭐 시 같은 거, 진짜 뭐 밥거리도 안 되고, 잃어버린 딸을 찾아줄 수도 없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뭔가 이런 게 좀 예술의 얘기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느낌처럼 보였다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작품 안에서 보면은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질투랑도 싸우고 불안이랑도 싸우고 무가치함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했는데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였을 거라는 건가요? 생산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을 해. 그리고 무슨 영화에 그냥 나가서 막노동 같은 거 밥벌이 되는 거 해. 약간 이런 것들이 예술과 생산 같은 거와 싸우고 있는 느낌도 받았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근데 예술을 통해서 또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서 제목이 좋다. 보고 나서야. 제목을 만약에 작가가 정하고서는 스토리를 썼다면 이 제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극중 인물의 직업이 영화를 택했다라는 방향이라면은 절묘하게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을 저도 사실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형은 시인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영화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막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살겠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진짜로 무가치한가?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숭고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목과 인물의 어떤 상황, 감정어치, 그리고 이 종사하는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게 절묘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혜영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유명한 작품들 많이 있잖아요. 다 보셨나요? 저는 다 봤어요. 나의 아저씨, 또의 영,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요 작품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다 본 것 같습니다. 다 호였나요?
저는 다 보고요. 특히 사실 나의 아저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겨울이 되면 주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좋아요. 모자무사가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봤어요. 나의 해방일지를.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모자무사는 몇 위예요? 순위 매기기. 정말 무가치한 거 싸웁니다. 지금 들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완성이거든요. 맞아. 나도 지금 그 생각했는데 왜냐면 맞아요, 해방일지는 맞아요. 완전 여름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워 오면 미쳐요. 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가을이잖아요. 가을, 가을에서 가을. 겨울 넘어가는. 그리고 나의 아저씨는 겨울이고. 음. 사계절이 완성이 됐네요. 의도한 거겠다, 그건. 그래서 마지막 시가 그게 나오잖아요. 모든 계절을 기다린다. 전 그 시가 진짜 좋았는데. 대박. 그럼 그게 뭔가 작가님 완성도인가 어디서부터 보다. 준비하신 것입니까? 대박이다. 그랬으면 테라를 먹였으면 안 돼요. 이거 연출팀의 문제. 감독이 진짜 대사 한 톨 안 틀리게 그대로 찍었대요. 근데 저는 대본을 조금 읽었어요. 앞부분을. 근데 진짜 똑같아. 한 톨 한 톨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틀지 않고 그대로. 근데 그 대본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음. 예를 들면 그 배종옥 배우가 미친 듯이가 지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세봐요. 맞아, 이렇게 맞아. 하면서 자기의 딸 이거 스포일 해도 되나요? 네, 오늘 저희는 스포 방송입니다. 범벅이에요. 네. 본인의 딸인 변은아에게 그러니까 영실이에게 들으라는 듯이 미친 듯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거를 모두 다 배우에게 넘겨버리는 되게 게으른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글이 보고 싶었어요. 이 박혜영 작가님은 지문을 어떻게 지문을 썼을지. 어떻게 썼을지. 음.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넷플릭스에 홍보하러 온 건 맞는데라는 프로그램에 구교환 배우와 오정세 배우 그리고 박해준 배우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너무 좋은 대본을 진짜로 잘 연구해서 잘 표현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들을 했었거든요. 이 전체 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는 드라마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대본집이 나오려나요? 너무 나오지 나올 것 않을까요? 같아요. 너무 나올 것 같아. 글에 대한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글을 되게 힐랄하게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 보면 아까 되게 찔렸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수박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언제까지 수박 겉만 핥을 거냐고 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언제 맛보게 해줄 거냐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대강 알 것 같으면서 내가 그 피드백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너무 뼈 때리는 너무 말이다. 뼈 때리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 맞아. 확실히 작가님의 어떤 프로의식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인 게 본인이 이 비난들을 피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박 겉만 하는 대본은 난 안 썼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근데 본인이 자기가 해서-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본인이 들었던 크리틱이었지 않았을까? 음. 어쨌든 이런 업계 종사자들은 서로에게 글을 보여주기도 하고 되게 신랄하게 더 솔직하게 평가해주고 하는 것이 미덕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곳이고 그렇다 보니 누가 나한테 면전에 대놓고 진짜 악플을 막 쏟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진짜로 많이 보고 듣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토대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저도 작품에서 이런 영화 씬에서 나오는 것들에는 되게 몰입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어떤 막 가난, 우울,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몰입이 덜 됐는데 대본, 글, 막 창작 이런 거는 확실히 본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런 우울 얘기도 하고 싶은데 박혜영 작가님의 주인공들이 유명한 해방일지라던가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들은 좀 우울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좀 나의 방일지는 보면서 엄청 공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작품에서는 이들이 말하는 어떤 가난이나 이런 우울에는 크게 공감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부자가 돼서 그렇거나 박혜영 작가가 부자가 돼서 그렇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는 아니니까 후자 아닐까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뭔가 남의 얘기를 흉내낸다는 느낌이 전 좀 들었어요. 감히 얘기하자면.
어떤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코피를 쏟아. 코피 쏟으면 진짜 어지러워서 그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거든요. 그 정도로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 근데 멀쩡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사실 좀 경험 안 해본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이미 결핍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그 주인공들한테? 정서적인 결핍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지점들이 저는 좀 있었어요. 근데 정말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작가이긴 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되게 마이너한 감성이 있잖아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너무 현실감이 있거나 너무 찌질하면 그거를 절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건 어쨌든 여가 시간에 내가 드라마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박혜영 작가님의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찌질하기도 하고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해소를 해주는 대사들을 막 쏟아내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답답한 채로 그런 것들을 안고 사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지 않아. 아예 나는 진짜 못 보겠어 라고 하는 류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보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로 몰입해보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도 하는 그런 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찌질함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여기에는 또 코믹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화가 되는 그런 면으로 약간 대중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글을 잘 쓰니까 이 사람이 너무 현실에 있을 것 같아. 모든 등장인물들이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 뭔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를 안 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결말이 이렇게 날 줄 몰랐거든요. 그냥 또 그렇게 계속 살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날 줄 알았어요. 해방일지처럼. 근데 또 이거는 그 완전 해피엔딩처럼 그냥 막 이렇게 주고 뭔가 하는 게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열린 결말로 당연히 줄 거라고 딱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다쳤지롱 약간 이렇게 그걸 기대하는 시청자들을 아예 노리고 기획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다가도 뭔가 좀 뒤통수 맞는 느낌도 들고 이러면서 좀 호불호가 나뉘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같은 편 아니네. 약간. 여성향 드라마, 남성향 드라마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박희영 작가님은 여성향이지라고 하다가 아니 남성향인가? 약간 이런 포인트가 그런 마이너한 느낌을 주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이 누구야라고 하면은 여성이지. 뭐 내 주변에도 다 이거 재밌게 보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여자 주인공이 중심으로 돼서 뭔가 이야기가 벌쳐져야 되는데 남자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황동만 중심이잖아요. 물론 고윤정 배우가 한 변은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정말 메인 캐릭터는 황동만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거나 황동만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기대하는 드라마의 문법에서 약간 비껴나 있어서 마이너의 느낌이 드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메이저인 느낌은 왜 드냐면 배우가 메이저라서 메이저긴 해 엄청. 아이유, 뭐 고윤정 이런 당대에 가장 그 인지도 있고 인기 있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이기 쉽지 않죠. 캐릭터를 한 명씩 좀 토파보면서 얘기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인공인 황동만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황동만은 줄거리에서 소개한 대로 20년째 데뷔 못한 영화 감독 지망생으로 나와요. 땡땡 지망생일 때가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20년째 하고 있는 인물로 나오고 이 인물을 대표하는 대사가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땐 망가져서 나를 증명한다. 이거 같은 거예요. 잘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빌런처럼 행동해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처럼 보였는데 동만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예술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영화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약간 PTSD라고 해야 되나? 일단 팔린회라는 말이 너무 싫었고요. 약간 도취된 거잖아요. 아지트에 모여서 늘 이렇게 술을 마시며 본인들의 작품 세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나의 선배들과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가지고 이제 좀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황동만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싫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자켓을 그만 입었으면 좋겠다고 자켓 진짜 정말 좋아해. 생각했어요. 결국 얘를- 당했잖아. 그거를 본인의 어떤 곤조라고 생각하고 하는 진짜 실존 인물들이 정말로 전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막 사시사철 야상을 계속 입고 다닌다든지 아 진짜? 수염을 절대 깎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죠. 음. 뭔가 그런 포인트들이 정말 옛날 생각나네. 아니 근데 거기 극 중에서도 동만 이후에는 각 학년별로 동만이가 있었다. 08 동만, 09 동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선배님은 찐으로 수많은 동만이들과 함께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존경하는 사람 막 장비꼬다로 이런 깔아 있잖아요. 실존하는 그냥 거구나. 어떤 것에 뭔가 심취해 있는. 근데 이제 그게 20년째라니. 정말 어쩌면 좋지. 근데 저는 너무 뭐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또 티다 티. 제가 이 컨텐츠를 보면서 저 사람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럼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영화를 보는 눈도 있고 그럼 나는 영화 팟캐스트를 하면서 아닌 거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동만이는 저는. 20년째 그렇게 자기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1, 2화 때는 막 그런 식으로 다른 건 없었을까? 저 길만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동만이가 싸우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걸 제가 나중에 한 거죠. 근데 저는 동만이를 많이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제일 싫었냐면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난 그 장면이 좋았는데. 나도 그때 동만이를 이해하게 됐어. 나도. 비로소.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이구나. 나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어, 사람이라는 어, 어. 생각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주위에 진짜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떠올렸다. 동만이를 얘기하면 말이 너무 많아. 우리가 자기 혼자 다 떠들어. 맨날 했던 얘기 또 해. 그리고 맨날 욕해 사람들. 이런 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너무 싫다 이랬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이 8인의 안에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렇게라도 발버둥 치는 거지라고 했을 때 뭔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막 계속 자기 이름 부르는 것도 나도 살아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좀 열렸어요. 저는 사실 동만이가 싫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냥 짠한 마음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안 풀리고 인생이 뭔가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 혼자 학생들 가르치고 뷔페에서 알바하고 이런 삶을 자기의 꿈을 쫓느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무가치하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불행한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스스로도 내가 되게 불행할 것 같지? 아니야. 맞아. 너네나 나나 똑같아 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반려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어찌됐건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가치나 이런 거가 이 사람한테는 되게 무용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을 보면서. 저는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수위가 낮아진 거야.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됐어. 뭐 그렇게 보여서 싫었고요. 그게. 근데 저는 아까 선배님이 말한 니들 내가 불행할 것 같지. 나도 니들 정도 딱 불행해 하는 그 장면은 너무 좋았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이걸 못해서 불행할 거고 이런 생각은 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황동만은 안 해.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저도 근데 동만이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좋아진 건데 초반에 동만이는 너도 불행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내리깎는 인물인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얘가 너무 참아주기가 힘든 거예요. 악한 면만 보자고 하면은 너 그렇게 안 잘났는데 너도 영화 그냥 운 좋아서 찍은 거잖아. 잊지 마. 너랑 나랑 같은 레벨이야. 뭐 좀 찍었다고 다를 것 같지? 약간 이걸 계속 이제 확인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옆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얘는 그만 만나야 되겠다 싶을 것 같은. 맞아. 나도 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너 잘 된 거 너가 잘해서 된 거 아니잖아 라고 속마음으로 얘기할 때 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여기 극 중에서 동만이가 그치. 그냥 입으로 맺는 거. 맞아. 우리가 그래서- 동만이일 때도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아. 좀 일종의 통쾌함 같은 것도 좀 그럴 있었던 수도 것 같아. 있지. 음. 맞아. 근데 친구들한테 실제로도 악플 달고 정면에서도 악플 달고 하다가 박경세가 참지 못하고 진짜 똑같이 악플을 써서 카톡방에 올린 거를 출력해서 읽잖아요. 이제 저는 거기서 약간 동만이가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만이가 메타인지가 된다라는 점에서 마음이 열렸달까 나는.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자기에게 쓴 악플을 읽는 동만이. 저는 황동만이 진짜 메타인지가 그래도 진짜 잘 되는 사람이라고 사실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은 자기 애와 자기 혐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를 내가 너무 미워해.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남을 같이 미워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남들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하지만 결국엔 감정어치의 후회 같은 것이 뜨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캐릭터는 정말 그런 사람. 남한테 칼을 들이대지만 그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알아. 이 사람들을 사실 너무 좋아해서 함께 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나를 계속 밀어내는 것 같으니까 놀이터에서 아직까지 혼자 놀고 있는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 얘들아 밥 먹어 막 누구야 밥 먹어야지 해서 다 밥 먹으러 따뜻한 집에 갔는데 나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 불 꺼진 놀이터에서 혼자서 놀고 있는 애야. 애가 너무 외로워서 야 강세야 뭐 빨리 와 막 더 놀자 이렇게 하는 그런 나 졸업했어. 천진아. 나 지금 학원 가야 야, 돼. 너 학원이 너도 네 놀고 인생 싶잖아. 학원이 네 인생 바꿔줄 것 같냐? 해서 이 정도라고. 그러면 동만이를 지나서 은하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은하는 제작 PD로 일하는 인물이고 작품을 굉장히 잘 봐서 남들이 다 버린 작품도 휴지통에서 주워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나와요. 근데 또 안 이롭게 보는 사람들은 왜 자꾸 남들이 다 버린 쓰레기통에서 뭘 주워 비난도 받는 인물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싫어하는 동만이를 유일하게 처음부터 응원하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은하는 왜 동만이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와 되게 닮은 부분을 동만이에게서 발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동만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약간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은 왜 저렇게 평가해? 라는 거에서 재단당하고 평가당한 자신의 모습을 본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은하는 약간 버려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려진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게 되고 계속 그런 것에 마음을 주게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황동만하고 동질감을 느꼈다기보다는 남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든 이기고 나가보려고 저항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본인하고 너무나 달라서 어떠한 카타르시스나 흥미 요소들을 동만에게서 좀 느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맞는 것 동만이를 보면서 묵은 어떤 감정들이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 동만이가 그 최 대표한테 따지러 갔을 때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선배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전에는 최 대표가 자기를 괄시했을 때 무기력하거든요. 근데 동만이 이후에 반항한단 말이에요. 버려졌다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어린 은하가 노력하잖아요. 근데 황동만은 아무리 남들이 버려도 절대 버려지지 않아. 너네는 나를 버렸어. 없어. 이렇게 한 태도가 어떤 은하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동의됐어. 자기한테 엑스표 친 거에 대한 막 트라우마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더 그랬나 보다. 근데 동만이는 남들이 아무리 엑스표를 쳐도 내가 더 어깃장을 놔서 X표를 이렇게 뭔가 별로 만드는 맞아. 너무 재밌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그 감정이 발전돼서 연인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사이가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이해가 좀 되셨어요.
저는 사실 벼랑간은 갑자기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지점에서 확 빠졌지를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게 로맨틱한 감정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는데 이 둘은 뭐 연민, 응원, 전우애, 무가치함과 같이 싸우고 있는 나의 가장 든든한 아군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극 중에서 스킨십이 많이 나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이 그 이성 간의 연애 감정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떠세요? 연애했나요, 이들은? 저는 그 둘이 똑같이 감정 워치를 차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 워치에서 어떤 감정인지 판단해서 얘가 딱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감정을 유일하게 둘만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해석해야 돼요. 그 둘이서. 거기서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혼자 생각하긴 했거든요. 무언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정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걸 유일하게 공유하는 사람? 유일하게 나를 이해하고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성애적 사랑을 넘어서서 그 알 수 없음이라고 뜨는 감정 상태를 지닌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둘이 서로의 감정을 정의하면서 거기에서 강한 연결? 강한 어떤 링크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동만이의 입장에서는 저는 너무너무 설렜을 것 같아요. 저도 동만이 동만이가 왜 사랑에 빠졌는지는 안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너무 맞아요. 이해가 돼요. 맞아요. 저희 약간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은하만 왜 동만이를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사실 얼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해. 아니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듣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를 계속해서 찾기 위한 사람에게 얼마나 달콤한 애정의 표현이었을까를 생각하면은 진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동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은하 입장에서도 자신의 트라우마를 되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딱 해내는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멋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사랑은 되게 어느 순간 스며들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깊은 애정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미님이 연결 얘기를 하니까 저 또 약간 확 설득이 된 게 세상에 진짜 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더 있어. 그건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로맨틱한 감정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요, 저한테는. 알 수 없음이 우리 둘만 아는? 아. 이런 거면 약간 되게 공냥 우리 둘만의 세상?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감정? 뭔가 버림받아본 X표 받아본 우리만 아는 이 감정을 공유한다? 이렇게 하면서 꽁냥꽁냥 연애했을 수도. 이 작가님이 말하는 어떤 사랑의 종류나 방식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좋고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대에 대한 깊은 애정? 이런 것들이 막 다져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랑의 모습이라서. 그 은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변은하의 캐릭터가 너무 서포터의 역할만 하다가 끝나서 아쉽다라는 의견들도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능력을 인정받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마무리될 때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는 거는 동만이었어서 좀 아쉽게 끝나나 이 인물이? 근데 은하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마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고 근데 마지막에 자기 딸 되게 근사하대 맞아, 라고 근사.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선아 배우랑 장미란과 포옹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은하로서는 그게 너무나 행복한 뭔가 해소가 되는 나 어떤 너무 울었어. 것이었잖아요. 근사하다라는 표현도 사람한테 보내는
너무 멋있는 어떤 찬사의 표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나를 버린 엄마가 내 딸 되게 근사해. 너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진짜 근사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느끼는 어떤 안도감과 치유되는 감정? 그걸로도 은하로서는 충분한 성공의 서사 아닐까? 해피한 서사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저도 근사하다라는 표현이 근사했거든요. 근데 돌을 아득아득 씹어서 막 해도 성에 안 차 같은 그런 어떤 복수심,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근사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난다고? 저 서사밖에 안 준다고? 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화들짝 끝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뭐 황동만의 영화 성공 이런 것도 좀 화들짝 끝난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는 촬영 장면도 나오고 시상 장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풀어줬다면 이 극을 이끌어가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오정희와의 갈등이 오정희가 그냥 근사하다는 말을 한 것을 전해 듣는 것으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끝나는 것이 좀 아쉽다.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했는데 그냥 그럼 그 말 해주지. 그냥 인정해주지. 그냥 내 딸 좋다 예쁘다 그냥 한마디에 무너질 징후였는데 그게 너무 그녀를 괴롭힌 거잖아요. 그게 전 너무 허무하고 슬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오정희 나름의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변은한 오정희를 상상하면서 악역을 썼고 오정희가 그래서 나는 그 역을 해야겠어. 그리고 나는 그거를 매일매일 달달달달 외우면서 거기에 머무를 거니까 너는 이거 나한테 주고 너는 치고 달려나가 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오정희식의 사과였다고 생각해요. 오정희만의 예술가들의 사과? 저도 그 장면 좋았거든요. 근데 사과라고 생각했다기보단 인정?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동만과 은하는 좀 주인공이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세로 넘어가 볼까 봐요. 경세는 5작품이나 한 감독인데 유독 불안한 인물이고 계속 동만이랑 싸우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그려져요. 동만과 경세는 왜 이렇게 싸운 걸까요? 저는 뭐 동만이도 좀 짜증났지만 3화 정도까지 경세도 짜증났거든요. 거기서 동만이가 너무 짜증내라고 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은 경세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짜증내는 거야 하다가 중간에 사실은 저 둘은 한 인물이구나. 모르면 가지면. 한 인물이라서 자기 혐오를 하고 있구나. 자기를 보는구나 동만이에게서 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짜증이 뭐 이해가 되고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박경세 캐릭터보다 오정세 배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그 연기를.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 사랑스러움과 맞아, 얄미움을. 사랑스러움이 있어. 맞아. 사랑섬이 있어. 진짜 나는 오정세 배우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 맞아. 그래서 실제로 동만이가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박경세가 사랑스럽다고.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근데 너무 사랑스럽지. 그 고혜진 와이프한테 껌뻑 죽는 어떤 신용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랑스럽고 박경세가 너무 웃겼던 장면이 있는데 동만이가 캐스팅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 옅은 미소를 띠고 아지트를 나오는데 아지트에서 나와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막 근데 소리를 못 내서 끙끙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싫어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연기가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막 진짜 티는 못 내겠고 차마 근데 진짜 너무 싫어. 저 자식이 잘 되는 게 진짜 짜증나. 그치. 그런 연기들, 그런 감정들이 잘 느껴져가지고 디테일들이 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경세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는데 잘 안 나오니까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 그 면접씬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대충 저 사람 질리게 해가지고 면접 보러 온 작가를 돌려보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인정 욕구가 채워지면서 확 변하는 말하자면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씬이 너무 설득력 있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가 너무 입체적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저한테. 저 사람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인정 욕구가 필요했고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저런 짜증도 난 거고 동만이도 그래서 싫고 아내와의 관계나 이런 것도 어떤 건지 너무 알겠다라고 그 한 장면에서 저한테 이 인물이 확 들어와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고 그 장면 이후로 박경세가 더 좋아졌어요. 보조 작가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그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보조 작가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그런 것까지가 일인가? 그러니까 메인 작가를 이렇게 띄워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잘하는 사람인 건가? 나는 되게 진짜로 선배로서 동료로서의 존경과 애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찐으로? 네. 아 찐으로 너무 웃기고 와, 이 사람 진짜 웃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거지. 안 풀리는 문장을 자기가 얘기해놓고 작가님 덕분이에요. 와 우리 해냈어요 라고 하는 게 보조 작가란 저런 것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선배로서 박경세를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이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냥 평평한 그 자체라고 생각했어. 입에 발린 말? 그냥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선미님 어땠어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을 인간으로서 되게 흥미있는, 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웃기고 재미있는 감독님이다. 같이 일을 하게 됐네. 신난다. 재밌겠다. 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서포트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에 막 좀 오바스럽게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리고 그 박경세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인 거를 잘 눈치를 채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줘 가면서 하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 진짜 입에 발린 말이냐? 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진심도 한 80% 그리고 진짜 저 사람 잘 다뤄서 이걸 잘 마무리해야지라는 어떤 직업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미님이 정리를 잘해주네. 그러니까 좀 자주 올 수 없을까? 이제 경세의 와이프인 혜진이라는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너무 좋아. 좋아요. 맞아. 진짜 강말금 배우님 맞나요? 강말금 배우님의 재발견. 그동안 찍으신 필모도 다시 봤잖아요. 와, 너무 잘하시던데요. 그리고 그냥 그 고혜진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너무 매력적이고. 맞아요. 트위터 이런 데서 이탈 포인트들 고혜진이 막아줬다라는 얘기를 되게 맞아. 많이 봤거든요. 사이다를 주잖아요. 맞아. 유일하게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리고 그 채필름 앞에서 맞아. 그냥 냅다 소리 지르면서 재밌는 거 할 거야. 맞아. 너무 좋았어. 이럴 때마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두 인물에게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황진만, 하나는 고혜진. 어떤 멘트가 그랬어요? 예를 들면 영화를 누가 돈 벌려고 하니 뭐 재밌는 거 하려고 하지 라든지. 그러니까 고혜진이 되게 판타지적인 인물인 게 작품 보는 눈도 있고요. 책임감도 있고요. 생활력도 있고요.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고요. 되게 이상적인 인물이고요. 뭐 그리고 황진만도 되게 흐트러져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쪼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제의식을 질문으로서 던진단 말이에요. 혜진은 확실히 판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혜진 같은 캐릭터가 판타지이긴 한데 고박 필름이라는 그럴싸한 제작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포용력을 지닌 사람들이 여자 영화인들 중에 많아서 되게 그런 거를 잘 조합해서 이런 인물을 만들었나? 이게 막 타협도 하지만 어떤 기계라고 해야 되나? 아주 통쾌하고 화통한 여자 캐릭터를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했던 건 경세한테 이혼하자. 원래 나쁜 애들이 더 잘 써. 이러면서 너 자유롭게 살아 하고 놔주는 거는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뭐 경세가 안 그럴 인물인 걸 알고 그냥 선빵을 친 거인지 아니면 진짜 예술을 너무 사랑했어. 근데 너는 나는 진짜 헐헐 날아라 이렇게 간 슬펐을 건지. 것 같아. 나도. 경세가 그 보조 작가에게 인정 욕구를 채우면서 행복하게 일을 잘 해낼 때 과거의 나와 저 남자가
저렇게 서로 영감이 되어주고 에너지가 되어주면서 사랑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을 떠나서 나는 이제 얘한테 대본 어디까지 썼어? 언제까지 줄 거야? 밖에 못하는 그런 현실이 슬프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저물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짠했어. 맞아. 음. 그 짠함을 우아하게 우리 이제 이혼하자. 이혼하자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판타지. 너무 완벽한 인물이다. 진만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제일 어려운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만이의 형이고 과거의 시인이고 인생의 목적을 잃고 세상을 등지려는 시도도 많이 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야? 라고 묻는 그런 인물. 마지막 그 멘트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야? 근데 뭐 재밌게 살고 싶어. 통과. 진짜 약간 그때 너무 찡했어. 진만이라는 캐릭터를 왜 등장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가가 직접 등장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 진만이에게 좀 역할을 나눠준 것이 아닐까? 그 역할이라 그 역할이 하면 뭔데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살면서 받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야? 진짜 어려운 질문. 저도 진만이라는 캐릭터가 어려웠는데 진만이가 했던 말 중에 인간이 영어로 뭐야? 맞아. 휴먼 두잉 아니고 휴먼 빙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나온 어떤 인물들이 모두가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데 그는 무가치해지고 싶은 인간이라고 해야 하나? 뭐 어디에 막 들러붙어서 자꾸 흔적 남기고 무거워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인간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인물들하고는 조금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 건가? 라고 사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런 것으로부터도 그냥 이제 그만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게 막 어떤 우울해서 혹은 술을 많이 마셔서 막 홧김에 뭐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무가치해지고 싶다. 이렇게 존재하다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자살 시도 때 시를 읽고 그 다음 장면이 자살 시도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말로 설명 못 하겠는데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 진짜? 시퀀스가. 모르겠어요.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날씨가 좋다고 하고 어디든 돌아가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인데 뭔가 죽기 좋은 날씨네 같은 느낌이랄까? 저 설명 못 하겠는데 그 장면이 너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죽으려고 할까가 내내 궁금하고 했으면서도 너무 뭔가 이해가 됐어. 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생각지 못한 시퀀스여서 뭐랄까 맞아. 갑자기 약간 왜냐면 계속 그런 살아있는 의지가 느낌이라서.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렇지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아서 다음 장면은 죽겠네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지 이런 느낌이었어.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게 되기도 하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존속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가벼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진만이라는 캐릭터가 그 휴먼빙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모순처럼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존재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거야. 무엇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무가치함과 싸우지 마라. 그냥 계속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다로 이해가 됐는데 그런 인물이 삶을 중단하려고 하는 것이 되게 부인을 하는 게. 모순적으로 다가와서 그게 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무 천재적인 시인이잖아요. 인정받는. 근데 벼랑간 계속 식구가 떠올라. 영감이 떠올라. 그런 자신을 계속 혐오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아이를 잃었는데 나는 계속 예술을 하고 있네? 그 대척점에서 되게 괴로워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식구가 나온 다음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 이 날씨에 있겠다.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를 생각해냈어? 나도 모르게 시가 생각나. 예술을 하고 있어. 근데 존재만 하고 싶은데 나 스스로 내가 제어하지 않은 행동들을 해. 창작을 해.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 시인을 그만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불행에 마땅한 인생인데 그렇지. 식구가 떠올라. 근데 아름다워 식구가 다. 그게 되게 나 자기 너무 혐오일 수 이해됐어. 있겠다.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나 너무 이해됐어. 진만이라는 캐릭터를 다시 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오정희 장미란 얘기를 좀 짧게 해볼까 봐요. 극 중에서 배우로 나오고 모녀로 나오고 오정희는 은하를 버리고 간 엄마이자 탑스타로 나옵니다. 오정희 어땠어요? 레이디 두아의 회장님 같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아픔이 있었고 결핍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억척같이 살게 된 건가? 라고 좀 이해를 해보려면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은하가 하는 대사 중에 엄마라는 단어는 너무나 과장됐어요. 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에 되게 공감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정희라는 인물이 사실은 되게 나쁜 인물인데 내가 왜 오정희가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버리고 간 엄마가 취해야 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캐릭터의 전보? 그간에 못 봤던 캐릭터라서 되게 매력 있다라고 사실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아이를 방치해둔 채 자기의 길을 인생을 떠나고 한 번도 딸을 찾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성애를 갖추고 있지 못한 인물이지만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더 중요하고. 네,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한결같아서 좋았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원하는 걸 안 주는 작가인 게 그 오정희와 변은하는 뭔가 더 풀 것 같고 드라마라면 눈물 한번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오정희가 오정희가 본인이 은하한테 어떤 상처를 주었나를 저는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애기를 치고 지나가는 장면을 본인이 회상한다든지 막 그런 면을 봤을 때 본인이 준 상처가 굉장히 크고 아프다라는 것을 그녀도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진짜 매정한 엄마. 정말로 그 매정함을 잃지 않는 저는 초반에는 되게 처연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던 뒷이야기 막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냉혈한 엄마였다. 근데 그 과거에 매몰되어서 살지 않잖아요. 나도 힘들었어.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눈물 싹 닦고 그냥 갈 길 가잖아요. 근데 자기 딸인 은하한테도 야 했지? 할 만큼 이제 이걸로 했으니까 그만하고 너 갈 길 가. 그거로 맞아. 글빨 죽이지 말고 좋은 재능을 타고났으니 그걸로 밀고 나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나한테서 안 커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가 은하를 향한 애정이나 사과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자기한테서 크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고 그냥 잘 컸다. 근사하게 잘 컸네. 정말 딱 그렇게 그냥 쌈박한 엄마라고 해야 되나? 난 그게 좋았어. 저는 오정희가 야망 있는 인물인 게 좋았어요. 이렇게 성공했고 되게 대배우고 한데도 좋은 역할 나왔을 때 놓치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을 쟁취해내고 그런 여성으로 나오는 것이 매력이 있었고 그런 인물이 엄마로서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부족해. 뭐 그런 인물이구나. 근데 전 장미란이 그 싸워서 폭력 사건에 휘말렸고 마지막에 해결해 주잖아요. 오정희가 와서. 그런 거 좀 멋있지 않았어요? 되게 카타르시스. 통쾌하다. 그냥 이렇게 딱 진짜 생각이 드는.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되게 멋있는 어른 같은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자 이제 오정희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장미란과 어떤 관계인지 이 장면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퉁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미란이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미란이 너무 좋았거든요. 미란이만 나오면 재밌었어요. 저도 그건 맞아요. 저는 축가 부르는 장면에서 그 축가를 간 선택을 한 미란이도 좋았고, 그 다음에 미란이가 영화는 30만이 봤는데 맞아. 그거 웃겼어. 500만인가? 를 봤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예술인들이 이런 진짜 정말 많은 리소스를 들여서 만든 작품보다 하나의 어떤 그냥 클립. 클립이 바이럴 됐을 때 좋기도 하면서 어떤 허무함 같은 걸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말맛이 좋은 대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 특히 장미라는 대사. 근데 장미란이야말로 판타지. 그치. 약간 뒤로 갈수록 좀 필요할 때 그냥 막 좀 가져다 쓰신 느낌이. 사람들이 다 스마트워치를 감정워치로 차고 다닌다면 하실 것 같아요? 살 것 같아? 근데 저는 빨강색으로 파란색으로 감정이 뭔지 표시해주지 않아도 폰트 4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남들 다 안 보여주고. 그치. 이제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파란불, 빨간불 막 하면서 막 그거 이제 그 소리 나면서 이러면서 붙이는 거 나와요. 이제 안 보이는 거 옆에서. 소리도 나만 들리고. 감정어치 상용화되면 맞아. 인간관계 박살 맞아, 다 박살 난다고. 근데 인간관계가 깨진다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우리 연인 사이인데 문자 보여달라는 거죠. 문자 훔쳐보는 것처럼 우리 지금 손잡았는데 왜 안 뜨지? 너 나 사랑하지 하면서 봤는데 안 들어. 안 뜨. 지루, 박살 나는 거지. 무료함. 근데 상대가 굳이 안 본다고 하더라도 박살날 수 있죠. 나는 편안한 사랑이구나라고 했는데 지루함, 권태로움 뭐 이런 게 뜨면은 아 이건 진짜 정리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면서 박살날 수도 있고 그래. 나는 다른 그럴 수도 사람을 있겠다.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이 사람이랑 있었을 때 갑자기 설렘이래. 감정을 그럴 수 정의하는 있겠다. 순간 갑자기 이건 진짜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살나는 거죠. 감정이 정답 있는 게 아니라서 잠깐 순간적으로 그 감정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작 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모자무사에서는 그 장면 진짜 좋았는데 황동만이 박경세랑 겁내 싸우고 나서 이제 진짜 끝이다 하고서는 막 목말하고서는 뒤돌아서서 감정어치 막 뭐 분노 뭐 짜증 뭐 이런 거겠지 하고서는 봤는데 후회가 떠 있어서 그 길로 돌아가서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회복하잖아요. 거기에서 저 좀 울었어요. 막 화가 나서 저 사람 진짜 싫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 이면에는 저 사람을 아직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 형이랑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뱉는 모욕의 말들이 나에게는 후회로 남아를 자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는 바로잡잖아요. 그게 진짜 이 감정어치의 순기능? 내가 바꿔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물론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각해서 회복되는 것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우리 감정이나 상태를 잘 몰라서 무지의 상태가 불안하고 병이 되고 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그치. 뭔지 몰라서 답답한 맞아요. 것을 맞아. 얘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상용화 되면은 그런 도움을 받을 것 같긴 해요. 뭔가 되게 화나는데 막 사실 슬픔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던 그 알 수 없는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은 감정어치 써야겠다라는 빨리 생각이 누군가 빨리 개발해주면 사고 싶다. 좋겠네. 사고 싶다. 이과 분발해. 마지막으로 작품 결말 어떠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넣은 이유가 저는 좀 놀라웠긴 했거든요. 왜 놀라웠어요? 이렇게까지 황동만이 성공하면서 끝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 그 장면을 내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황동만의 상상으로 끝난 것이 황동만의 아닐까? 꿈인가? 저는 그가 감독상 받았을 때를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감독상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거는 이뤄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인물을 진짜 애정으로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진짜 작은 성공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 그래서 감독상을 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열린 결말이나 죽지 않은 해피엔딩 아니고 진짜 황동만한테 수고했다. 크게 한턱 쏠게 인생이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건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좀 지워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줄게. 저는 그 황동만의 결말은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다른 인물들과 풀어놨던 서사들이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나서 이게 16부작으로 쓰시고 13부부터 15부까지 날렸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회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각자가 서사가 되게 많았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낙낙낙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런 건 안 알려줌. 그리고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낙낙낙이 어떻게 됐는지가.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하고. 아 그래서 저 자식 왜냐면은 망했나? 저는 끝날 때까지 뭔가 낙낙낙은 이렇게 안 되고 황동만은 이렇게 안 될 거라고 그냥 제가 상상하면서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나는 그 비교가 없어서 좋았는데. 저도. 그니까 그게 이제 의도였던 것 같다. 음. 드라마는 꼭 사람들이 늘 결말을 되게 궁금해하고 그게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로 되게 왈가왈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보는 동안 어떤 경쟁의 구도 그리고 최 대표와 고박 필름하고의 경쟁 구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결말이 궁금해지게 만든 것도 의도 그리고 낙낙낙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은 것도 의도라고 생각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쟤는 안 되고 얘는 되지 권선징악이지 이런 식의 결말을 맺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맞아. 생각해요. 이게 낙낙낙 결말은 어떻게 됐어? 왜 안 나와? 이렇다기보다는 중간이 너무 탁 잘리고 결말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정어치는 런칭을 했는지 아 진짜? 아까 예를 들면 더 풀만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즌2 가자. 너무 빨리 끝나는 거네. 너무 아쉬운 거. 더 보고 싶었는데 그걸 너무 맞아. 빨리 끝내셨어요. 오정희와 변은하의 화해도 국민스트레스관리위원회는 고혜진과 박경세의 관계는 더 서사가 있고 난 다음에 할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더 보고 싶은 마음. 더 보고 싶은 마음. 저는 오히려 그게 어떤 문법을 안 따라가서 진짜 좋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나와도 다 그 떡밥을 해소하고 친절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오롯이 황동만이 주인공으로 시작해서 주인공으로 끝나는. 그래서 사실은 은하 PD도 주인공은 아닌 막 그런 게 더 좋았어요. 이 결말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도 재밌네요. 만족하실 분도 있고 불만족했는데 이유가 다르기도 하고. 박혜영 작가가 만약에 다음 작품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찾아보실 건가요? 보람님의 답변이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그러네. 봐야죠. 천만 영화 보는 마음으로 봐야죠. 일종의 트렌드잖아요. 이 박혜영 작가가 어쨌든 계속 센세이션한 메시지도 주고 의뢰 봐야 된다고 좀 생각해서 보는 게 더 있는 것 궁금해서 같아요. 사람들이 뭐들 그렇게 보나 왜들 그렇게 좋나? 이 박혜영 작가님 작품은 말 보태고 싶은 작품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 다들 후기가 그냥 막 한 맞아, 바닥 맞아. 한 바닥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말을 보태고 싶다. 그리고 되게 귀한 작품이라고 사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막 요즘에 쉬운 서사, 회귀해서 다 때려잡고 막 주식 막 다 사가지고 내가 다 상승해버리고 막 이런 되게 도파민 감각 같은,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게 해석의 여지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인물도 있고 이거를 어찌됐건 보고 나면은 공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작품이 있나? 자주 있나? 라고 생각하면은 자주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한 작품이다? 사실 전 약간 소설 읽는 느낌 같기도 했어요. 못난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정말 못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매력적이게 만드는 힘이 정말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찌질하고 미흡고 이런 인물들을 결국엔 맞아.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맞아. 우리로 하여금. 맞아.
심지어 동만이는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빌런 짓 한단 말이에요. 막, 일관성이었죠. 막 근데도 사랑스럽다니. 그니까요.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은 진짜 작가의 대단한 힘이다. 힘이다. 스토리의 힘, 서사의 힘이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결국엔 납득시키는. 지독한 사람, 진짜 대단한 미친 사람 같다.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 치열한 삶에서 각자는 무엇과 싸우고 있나? 이거 한 문장씩 만들어 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치열한 땡땡땡과 삶이- 싸우고 있다. 저는 강박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뭔가 해야 된다. 뭔가 이뤄야 된다. 남보다 나아야 한다의 어떤 강박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0살까지 살 수도 있다는 그 두 사실 사이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싸움이다. 그 사람이 되게 금방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기간까지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답답하면서 그래요. 아, 지금 답답해졌어. 그 두 가지를 고민한다는 건 되게 많은 순간순간의 가치를 고민한다는 얘기 같아서 답답해졌어요. 저 보람님이랑 좀 비슷한데 나는 나의 가치 증명과 싸우고 있다.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는 사람 없는데 보여주고 관계가 없지만 대단한 공연을 해야 될 것 같은 최고의 공연을 하지도 않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인정 욕구와 자존심? 내 자존심과 싸우고 있다. 요즘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있어서 부럽다. 있는지 되게 오래됐는데. 오늘 길게 얘기 나눴는데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삶에서 어떤 것과 싸우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모자무사 보신 분들이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서 들으실 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좀 이해가 됐거나 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선미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예. 선민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얘기 많이 못했을 것 맞아. 같아요. 선미님 오랜만에 돌아온 소감 어땠는지. 재밌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되게 재미있게 본 드라마로 길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역시 좋은 작품은 같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좋은 작품 만날 때마다 선미님 똑똑똑 낙낙낙 하겠습니다. 망해라 낭만.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치열한 전투 중에도 이야기가 필요하신가요? 2주 뒤에 만나요. 안녕.